우리 지역구만 해도 민심이 좋지 않다. 당이 변하지 않으면 총선 승리는 없을 것이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한 말인데요. 왜 이런 진단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면 당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그 주인공이죠. 안철수 의원을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오랜만입니다. 네, 잘 지내셨죠, 의원님? 네, 그럼요. 네, 근데 지금 민심이 안 좋다고 진단하셨는데 어떻게 체감하고 계시는 건데요? 직접 이렇게 이제 지역 주민분들 말씀을 듣다 보면 사실 그런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특히 요즘 사실 지지 정당 가리지 않고 네. 우리 아이 이 챗GPT 시대 때 어떻게 하면 잘 기를 수 있나 세미나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보통 3, 40대 분, 그래서 민주당 지지자분들도 많으십니다. 근데 그분들 말씀들을 이렇게 경청을 하다 보면 네.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럼 구체적으로 당이 뭘 잘못하고 있다고 이제 지적을 할 거 아닙니까? 어떤 얘기들 합니까? 몇 가지죠. 사실 5년 만에 정권 교체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 이유를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보는데요. 우선은 문재인 정부에서 했었던 정책 방향을 바꿔달라는 그런 국민들의 요구가 있었죠. 예. 그러니까 소득 주도 성장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탈원전이라든지 또 친중 외교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바꿨으면 좋겠다는 그 한 축이 있고요. 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주로 이제 중도에서 많이 요구했던 것들이 더 이상 내로남불은 안 된다. 이제는 잘못했을 때는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네. 고치는 그런 것들을 많이 원했었죠. 예. 근데 이런 그 정책을 바꾸는 방향에 대해서는 그나마 어느 정도 되고 있는데 중도들이 원했던 그런 정치적인 태도의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 부분에서는 바뀐 것을 감지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지지를 못하겠다는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럼 만약에 내일 총선이 실시가 되는데 의원님 떨어질 것 같습니까? 우선 저를 이제 말씀을 하기 전에 네. 이제 전국적으로 이렇게 보면 네. 사실 지금 현재 아시겠습니다만 여론조사에서 정당 지지율은 양당이 비슷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문제는 내년 총선 때 야당이 다수였으면 좋겠느냐, 그리고 또 여당이 다수였으면 좋겠느냐고 물어보면 네. 거의 예외 없이 야당이 다수였으면 좋겠다는 것이 대세입니다. 거의 10몇 % 이상 앞서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여당이 위기감을 가져야 되는 거죠. 아, 그렇다. 근데 지금 의원님이 전해주신 불만 사항이라고 할까요? 비판 이런 것들은 어찌 본다면 국민의힘보다는 윤석열 정부를 향한 비판인 것 같은데 그럼 범위를 그렇습니다. 좁혀서 집권 여당으로서 국민의힘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 평가를 하세요? 사실 어떤 야당의 공세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을 넘어서 예. 사실 미래를 위한 그런 일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당장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들이 여러 가지 경제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중장기적으로 보면 교육, 노동, 연금 3대 개혁이 있습니다. 네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행되는 모습들을 보여야 되는데 이런 모습들이 잘 보이지를 않게 되죠. 네. 그러다 보니까는 계속 정책을 주도하고 어젠다를 주도하기보다는 오히려 끌려다니는 그런 모습들을 여당이 보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기대에 못 미친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3대 개혁을 언급하셨는데 당에서 노동개혁 특위는 또 띄우지 않았습니까? 이게 별로 활동을 못 하고 있다고 평가하시는 겁니까? 다른 쪽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연금 특위도 있지만 그것이 지금 제대로 활동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시다시피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시간을 다투는 정말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그리고 노동개혁 같은 경우도 핀란드가 1970년대 노동개혁을 해서 90년대 효과를 얻은 걸 보면 20년이 걸리는 일인데 예. 지금 시작해도 늦거든요. 연금은 또 40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지금 당장이라도 빨리 시작해야 된다. 로드맵을 먼저 국민께 설명드리고 또 공감대 형성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움직임이 없다는 게 저부터 답답하죠. 그런데 노동개혁은 둘째치고 어제 한국노총이 경산호위 탈퇴를 선언을 했잖아요. 예. 이 장면을 지금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다 사실은 미리 어느 정도 이야기들을 되고 있었던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었던 부분들인데 예. 타이밍들을 계속 좀 이렇게 제대로 잘 못 잡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러면 결국은 당의 리더십 문제라고 진단하시는 것 같네요. 당의 리더십. 리더십이요. 예. 뭐 리더십뿐만 아니라 사실은 전반적인 그런 정책 역량이라든지 예. 사실은 여당이라고 하면 국가를 책임지는 그런 역할을 맡았으니까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유능한 정책 정당이 되기를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근데 그러려면 제가 보기에 아직 역량이 좀 부족합니다. 사람이 부족합니다. 그럼 열심히 이런 정책 역량이 있는 분들을 영입하는 노력을 하고 네. 그 결과를 발표를 하고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주고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국민들이 그러면 조금 기다려도 되겠다 이런 안심을 할 텐데 네.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요. 근데 오히려 지금 뭐 오인회가 있다 없다 이런 뭐 논란이 불거진 적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게 어떻게 보면 되는 일도 없고 뭐 안 되는 일도 없고 정치에서 그게 제일 나쁜 거라고 그러는데 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억측들 추측들이 막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앞으로 치고 나가고 일을 하게 되면 오히려 네. 그런 말은 사라질 텐데 네. 그렇지 않고 뭐 일이 되지를 않다 보니까 여기저기 그냥 네거티브한 억측들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그냥 말 그대로 사실 무근이 억측이라고 보세요, 의원님은? 사실에 대해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사실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예. 그렇게 관심도 사실은 없고요. 예. 오히려 정말로 본질은 뭐 누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뭐 의사결정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들을 위해서 지금 당장 현안과 중장기 대책에 대해서 제대로 계획을 세우고 발표를 하고 소통을 하고 실행에 옮기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엉뚱하게 굉장히 지엽적인 부분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게 하나는 방향성이고 또 하나는 집행력인데 결국 거기서 키를 쥐고 있는 건 대표 아닙니까? 대표 역량이 떨어진다는 말씀 아닌가요? 그래서 김기현 그 대표의 그 리더십 문제에 대해서도 저도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예. 사실은 지금까지 보면은 역사적으로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친박 간별사. 예. 이런 일이 중심에 뜨게 되면 그러면 거의 확실하게 선거에서 패배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친윤, 윤심 이런 말들도 있습니다만 예. 오히려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선거에 이길 것인가가 핵심에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려면 그 권한을 가진 것은 대표죠.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김기현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거기에 있다.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정당이 꼭 해야 될 일 저는 세 가지라고 보는데요. 예. 먼저 아까 말씀드린 유능한 정책 정당이 돼서 이슈를 주도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의도 연구원이라고 이제 그 여론조사하는 기관이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총선에 대비해서 객관적인 지표를 조사하고 전략을 세우는 것. 예. 그다음 또 세 번째로는 그 정당의 교육 기능을 강화하는 것. 그래서 당원 연수 활성화해서 서로 응집력을 가지게 하고 그다음에 또 일반인 대상으로 시민 무료 정치 강좌를 하면서 시민 서비스를 하게 되는 사실 그런 것들이 정당의 가장 중요한 선진국 정당들을 보면 다들 하는 일인데 우리나라가 이 셋 다 잘 못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번에 의원님과 관련된 질문 좀 드려볼게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뭐라고 했냐면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내 집 내놔라 하면 나가야 하는 세입자다. 이렇게 비유를 했는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또 홍준표 대표께서 그 전 시장이 또 이번에 나오겠다고 하시면 또 자리 내주실 겁니까? 그래요? 예,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 그 보면 선거가 다가오게 되면 아니면 말고 하는 그런 가십거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구마다 사실은 알게 모르게 이렇게 추측성의 그런 것들이 난무를 하게 되는데요. 예. 저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보면 분당갑에 당선된 게 보궐선거니까 1년 10개월 만에 이제 저 정식 선거를 치르게 되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1년 10개월 동안 사실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재보궐선거로 들어온 사람이 또 지역구를 바꾸는 거는 네. 주민에 대한 예의나 도리가 아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논란이 없어지려면 저 당에서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빨리 이 공천에 대한 기준을 발표하고 네. 그 다음에 또 정말로 확실한 곳에서는 미리 공천을 확정을 하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전략 지역에 대해서는 교두보 확보를 위해서 중요한 지역에 기존 사람의 인지도가 적다면 올리고 없다면은 찾는 노력들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지역구 사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의원님은 한편으로는 IT 전문가시고 또 한편으로는 의사 출신이시잖아요. 그래서 관련 질문 좀 드려볼게요. 첫째, IT 전문가로서 어떤 그 진단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코인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지켜보셨어요? 저는 이건 젊은이들의 피를 빨아먹는 일이고 있으면 안 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다른 표현으로 보자면 이건 영끌 털어먹기라고 생각합니다. 젊은이들이 분동할 일이거든요. 사실 지금 보면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에 피해액이 5조에 달한다는 그런 통계도 봤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리고 대부분의 대상들이 사실 여기에 적극적인 젊은이들이 그래도 자산이 없는 사람들이 5조가 날아가 버렸으면 이건 국가적인 재앙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 없다. 사실 제가 요즘 걱정이 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문제가 서서히 덮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은 전 국회의원 그리고 국무위원들까지 확대를 해가지고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 결의안만으로는 안 되고 강제로 해야 되고 그리고 처벌 규정까지도 신설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전 거래 내역들을 파악하는 거는 동의서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절대로 생기지 않도록 이런 일을 불법적으로 한 사람들은 아예 평생 정치권에서 퇴출되도록 깨끗한 정치를 만드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 문제 관련해서 며칠 전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한테 질문을 드렸더니 지금 권익위에서 만약에 전수조사를 하려면 의원 개개인의 동의서가 필수인데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입장을 안 밝히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던데요. 밝혀야죠. 저는 여기는 여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 여당 의원이 있다. 그럼 당연히 처벌받고 공천 주지 말아야죠. 정계 은퇴해야 됩니다. 그럼 얼마 전에 법을 개정해서 재산 신고 대상에는 포함을 시켰는데 이것만 갖고는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러면 뭐 바로 하루 전에 팔면은 없는 걸로 신고가 되게 되니까요. 저는 그러면 안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뭐 주식과는 좀 다른 부분이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동의서만 받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거래 내역 파악이 가능하니까 이런 부분들까지도 모두 다 신고할 때 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국회의원 신분으로 코인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주식하고 다릅니다. 주식은 사실은 그 주식에 투자를 하게 되면 그 자금으로 그 회사가 새로운 뭐라고 합니까? 어떤 그 가치들을 창출을 하면서 경제를 발전시키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코인은 사실 그렇게 선순환되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또 사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블록체인과 코인에서 오히려 코인 쪽에 관심이 많으신데 사실은 더 중요한 게 블록체인이고요. 블록체인 기반이잖아요, 사실. 이 코인은 거기에 있는 하나의 뭐 작은 한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블록체인을 활성화해서 그 국가
기관을 이렇게 만들게 돼서 투명성을 강화하는 이런 쪽으로 우리가 활용을 해야지. 네. 코인에 이렇게 집착하고 여기에 투자를 그냥 저 속담 표현으로 몰빵하는 것 이런 것들은 저는 없어져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의원님 말씀이 상당히 단호한데 그러면 의원님이 먼저 그 동의서를 권익위에 그러니까 제출하면서 깃발을 드시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좋습니다. 저 당장 오늘이라도 저는 그럴 용이 있습니다. 아 예, 그러면 하겠다라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 지금까지 평생 단 한 번도 소유하거나 여기에 대해서 거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엔 그 의사 출신이니까 이 문제 여쭤보겠는데요. 후쿠시마 오염수 있잖아요. 예. 안전하다 계속 그러니까 쳇바퀴 도는 어떤 논란이 계속되는데 어떻게 진단하세요? 그러니까 우선은 과학적인 그 근거가 필요합니다. 네. 사실 여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보다 더 빨리 영향을 받는 나라들 포함해서 IAEA에서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결과에 따라서 과학적인 근거가 필요하고요. 근데 또 우리나라는 거기에뿐만 아니라 국민 수용성과 과정 관리가 필요합니다. 예, 그렇죠. 예. 그리고 국민에 대한 설득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이 한다면 아무리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도 국민들은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 IAEA 결과도 결과지만 국민 수용성과 설득 노력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또 만약에 수산물 수입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지금 군의 방송에 나오는 건.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수산물 수입 관련해서도 저는 다른 나라들 만약에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되신다면. 다른 나라들이 수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상황을 보면서 아무 문제가 없는지를 보고 나서 나중에 조치를 해도 우리가 제일 마지막에 그런 조치를 하더라도 그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그냥 아주 단순한 질문인데요. 이제 그 정부나 여당 같은 경우는 이제 과학적 접근을 계속 강조를 해와서 드리는 질문인데 과학적 그 화법에 100% 안전하다라는 말이 성립이 됩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까? 100%라는 말은 아무나 할 수 없는 말이죠. 특히 과학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지만 예를 들자면은 지금 현재 그 미세먼지에 대해서 이것이 사람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과연 담배를 많이 피는 사람들이 폐암을 걸릴 것인가? 이런 게 다 보면 사람 몸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확률 문제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가능하면 국민들의 그 위험도를 최소한으로 낮추고 그리고 또 아무리 최소한으로 낮춘 그런 상태가 확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을 설득하고 과정 관리하는 노력이 정부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 여당이나 지금 뭔가 설득 커뮤니케이션에서 뭔가 좀 이게 부실하다 이런 평가신가요? 정리하자면? 지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럼 어떤 식으로 설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지금 설득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지금 현재 이 정도 수준의 그런 상황이라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라고 예측이 된다. 그리고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아직도 불안감을 가지고 계시다면 국민들의 불안감이 잠재워지기 전까지는 우리는 수입을 보류하겠다든지 그런 조치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 아무런 다른 나라에서 일들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때는 안심하고 우리가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안철수 의원이었습니다.